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영어 지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런 독해 부분이죠. 2011년 7급에 나오는 난이도가 높은 지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휘력을 쌓아라, 구문 문법을 쌓아라. 저는 어휘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죠. 누가 모르나요? 근데 문제는 구문이나 문법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휘력이란 말은 너무나 광범위해요. 단어의 뜻을 안다는 것과 단어의 정의를 안다는 것과 여러분이 사전을 암기했다라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정확한 뜻을 안다는 것까지 합치면 어휘력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끝도 없는 거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상의 의미로만 단어를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문에서 해석되지 않는 그런 지문들이 사뭇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따라서 말하는 어휘력이라면 저는 아니오시다 라고 말하고요. 구문 문법은 이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에요. 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니까요. 자, 대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은 이 지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의 뜻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랄까요?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전에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할 거고요. 넣어줘서 번역을 하고 그게 과연 여러분에게 의미가 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게 금전적인 뜻이에요. 금전적인. 그럼 금전적인 이득 되겠죠? 이익, 좋아요. 그리고 계속적인 성장, 도시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성장. 그래서 오는 금전적인 이득.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에 따라서 어떠한 credibility, 신뢰할 수 있는 또는 훌륭한, 신뢰할 수 있으니까 훌륭한,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고요. misrepresentation, 바로 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representation은 표현이죠. mis니까 잘못된 표현. 자, 그래서 제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자, 그 다음에 도시의 볼륨 아시죠? 부피, 트래픽, 교통량, population, 인구, tributary, 지류의 강의 흐름의 지류 있죠? 그 다음에 내추럴 소스를 아실 거고, 평가하다, rate, 서비스가 된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공동의 이익. 자, 대충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러분들 거의 99% misrepresentation일 거예요. 그 다음에 credibility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잘못된 표현?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잘못된 표현이다. 믿을 만한 잘못된 표현이 뭐죠? 도시의 볼륨, 비즈니스 트래픽은 또 뭐죠? 교통량이라고요. 비즈니스의 교통량의 도시의 볼륨에 대한 믿을 만한 훌륭한 잘못된 표현.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인구는 어떻게 돼요? 문법으로 따지면 인구는 볼륨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인구의 볼륨, 지류의 그런 농장의 커뮤니티, 공동체의 볼륨, 천연자원의 볼륨, 그런 것의 훌륭한 잘못된 표현,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걸로 평가된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게 정상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저 문장을 해석을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풀 수가 있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내리면 둘 다 아니에요. 물론 어휘력은 제가 말하는 것은 사전상의 의미를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는 의미가 있어요. 둘 다 아니에요. 핵심은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저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 보면서 사전을 뒤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독해를 이런 지문들을 자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수록 더 많이 여러분들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뚜렷하게 대략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류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힘, 전체를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한데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구의 핵심은 지역의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이들의 핵이에요. 그들의 이익이 결국 시의 정책을 구성하고 시의 도시의 어떠한 행정적인 것도 컨트롤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핵심인 거죠. 지역의 비즈니스맨들은 이를테면 뭐 은행가도 있겠고 지역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또 여러 가지 규모의 그런 상인들도 있겠고 부동산 업자들도 있겠고 지역의 변호사나 또는 지역의 성직자들도 이게 속해요. 그 비즈니스맨들은 지역의 어떠한 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이제 트래픽이란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상품의 매매의 트래픽, 소송의 트래픽, 교회 사업의 트래픽, 그와 같은 것들 트래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비즈니스맨들은 그 지역의 어떠한 매매하는 것의 어떠한 트래픽 양을 차지하고 소송에도 트래픽이죠. 그냥 교점량, 교회의 어떤 사업의 어떤 트래픽, 거래량 뭐 이런 거 다 속합니다. 소송을 하는 양이에요. 물건을 판매하는 양, 그리고 교회 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그러한 트래픽 있죠. 그런 거래량, 이것을 다 트래픽으로 받았어요. 그런 지역이 이러한 트래픽들을 차지하는 사람들로서 흔히들 어느 정도 일정량의 부동산 투기에서의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한 상태예요. 그들은요, 몫이 있어요. 이것이 제공한다는 거죠. 공동된 본드, 끈끈하게 묶어주는 거, 연대죠. 공동 연대와 공동 토대를 마련해 준대요. 바로 금전적 이득의 공동 연대, 공동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흔히 가면무도회처럼 마스크를 쓴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지역 사랑, 또는 지역 공동의 정신, 시민의 자랑, 도시의 자랑, 그와 같은 이름으로 마스크를 썼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는 얘기죠. 이들은 마스크를 써서 가장무도회를 하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대충 어감이 오시죠. 비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 이러한 이 프리텐섬은 가장이잖아요. 이러한 공공의 정신을 가장한 것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곧 자기 자신의 직업의 가치가 있다. 내 직업은 정말 소중하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도 믿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금전적 이득, 바로 지속적인 도시의 성장에서 오는 금전적 이득이 있겠죠. 땅값이 오르니까. 또는 그에 따라서 어떠한 신뢰할 만한 거짓된 정보, 그 도시의 볼륨이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량의 볼륨, 인구의 볼륨, 그리고 지류의 농업 공동체의 볼륨, 천연자원의 볼륨, 그 양들 얘기하는 그 양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 믿을만한 잘못된 신문 같은 거나 통한 어떤 매체를 통한 credible,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도 어떻게 평가하냐면 도움이 된다. 공공의 이익이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렇죠? 공공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 거와 거짓된 정보인데 misrepresentation, 잘못된 표현이라는 뜻이니까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믿을 만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공공의 이득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로 따져본다면 아파트 가격을 단합한다든지 잘못된 정보를 준 거죠. 그것도 공공의 이득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비즈니스 같은 커뮤니티, 이러한 비즈니스와 같은 그런 커뮤니티의 멤버들은 결국 어떻게 평가되냐면 공익에 도움을 주는 시민으로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의 비례해서 그가 얼마만큼 그의 연합된 조인트된 그러한 금전적 이득,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금전적 이득에 기여했는가의 비율로서 그를 공적인 인물로서 공공의 이득이 되는 사람으로서 평가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푸른된 지장은 없으나 또 하나는 사전의 뜻을 안다 하더라도
전체 흐름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단지 문법적인 소양이 아니라 언어의 뜻을 알고 있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문법이나 어휘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였어요. 필자 언급하고 있는 영향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비꼬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한 사실의 맹목적인 사람들, 애국주의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자,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복지에 그런 거 아니었죠. 스스로도 속여서 스스로 이타적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람들, 스스로도. 그렇죠. 자신이 뭐 이타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자신이 이윤을 챙기는 건데 가장 무도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되겠죠. 복지를 최고의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비꼬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내용이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복지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좋은 내용은 분명 아닌 겁니다. 위기를 어떤가 비꼬았죠. 그러니까 풍자적이고 비꼬는 거 바로 이 단어가 되겠죠. 풍자적이면 비꼬는 이런 거. 교훈적인 이거는 찬양하는 사색하는 이 뜻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이거 있잖아. 난이도 높은 지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면 어휘력을 많이 쌓고 구문 독해를 많이 해 라고 하지만 이것도 도움이 되긴 돼요. 전체로 따진다면 10%밖에 되지 않아요. 90%는 또 다른 영역인데, 그러니까 대다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게 바로 사실은 문해력이에요. 이 문해력은 독해력이죠. 독해력인데 이것은 어휘력, 제가 말하는 어휘력이라는 개념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휘력이라는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어휘력이란 말은 아마 여기서 말하는 어휘력은 단순한 사전적 의미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어휘의 력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개념. 그것은 어휘력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문법 구문은 절대 안 해요. 이거 안다고 독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문들은 구문의 문장 구조를 다 알아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어휘와 이 어휘력의 의미, 사전적 의미 말고 이 어휘력의 의미를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힘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휘력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 구문 갖고는 되지 않는다가 제 결론이에요. 네, 결론입니다.